자, 어, 이번 주에는 저번 주까지는 우리가 이제 홈 오토메이션에 대한 개념적인 내용들을 거의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그냥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깊게 들어간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구성을 한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그 와이파이, 그 다음에 블루투스, 그 다음에 지그비, 이런 모듈들을 이용을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었고, 거기에 최근에 이제 또 트렌드로 나오는 게 이제 로라망, 어, 로라망이 또 많이 그 언급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로라도 이제 나온 지가 좀 됐지만 그 분야마다 어떤 걸 쓸 건지 선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이런 네트워크나 뭔가를 구성을 하더라도 그 안에는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는 프로세서를 내장을 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러니까 그 서버의 역할을 이제 수행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로 이제 컴퓨터를 기반으로 서버를 구축을 해서 그 서버의 접속을 수행을 하고 그 서버에 있는 내용을 이제 읽어오거나 혹은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갖다 놓거나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때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그 구성된 네트워크 속에서 내가 원하는 IP 주소를 할당을 받고 그 IP 주소를 통해서 그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그 서버에다 데이터를 갖다 놓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되죠.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홈 오토메이션이나 이런 홈 서버 구축을 주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PC와 같은 이런 큰 시스템 속에서 서버를 운영하는 거는 이제 뭐 데이터량도 많고 그 다음에 접속자도 또 대량으로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우리가 접속을 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각각의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불러 받아가거나 뭐 이런 때 주로 많이 쓰게 되죠. 어쨌거나 이 IoT를 구성을 하려면 IoT나 USN을 구성을 하려면 그러니까 센서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센서 모듈 그 각각의 센서들을 제어를 해서 구성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메인 제어부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서버라고 하는데 그 서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서버에 딸린 여러 가지의 그 센서 장치들이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이 서버 구성은 앞전에 얘기했던 IP2022이라고 하는 칩 자체를 가지고 구성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차후에 또 배울 이제 라즈베리파이라고 하는 그 보드를 가지고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걸 가지고 구성하느냐는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라즈베리파이를 가지고 주로 서버 구축을 하긴 하지만 이 독립적인 이런 웹서버나 서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칩들이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칩을 통해서 우리가 웹서버를 구성을 해서 제어하는 개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서버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할 때 보면 도메인 네임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서버에 접속을 하고 그 서버에 접속한 데이터를 다운받거나 거기다가 데이터를 업로드하거나 뭐 이런 개념을 많이 쓰고 있죠. 그런 것처럼 얘는 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뭐 그 데이터가 이제 적은 데이터예요. 많은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규모의 사이즈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웹서버의 개념을 구축을 하는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그냥 큰 서버의 개념은 결국은 이제 컴퓨터 관련된 과나 전산과나 컴퓨터 관련된 과에서 주로 하는 거고, 우리 같이 이제 소규모의 그런 서버 구축이나 그런 거는 이제 이런 인베디드 보드라든가 아니면은 서버 전용으로 나오는 이런 보드들, CPU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소규모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어하는 구조를 만들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웹서버나 이런 서버의 개념을 누군가 가지고 있어야만 외부에서 접속을 해서 제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자료들은 그런 전반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이런 서버의 역할을 하는 보드에 대해서 좀 배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붙여서 어떻게 이제 센서 모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전 책에서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앞전에 제가 정리해서 준 자료에서는 그런 내용은 뭐 깊게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한다라고 하는 개념만 들어가 있었고요. 실제 이제 여기에서 정리된 내용은 뭐 장수로는 일장일장이 나오긴 했지만 그 저번에 썼던 우리 일장의 개념은 그 계략적인 개념들을 설명할 때 정리를 해 놓은 거고, 여기서는 이제 그 해당하는 웹서버의 기능에 관련된 구성을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한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수 개념은 좀 무시를 하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 요소들을 우리가 배우는 거를 기본으로 이렇게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시스템을 구성을 해서 써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우리 어, 그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아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어떤 걸 쓸 거냐는 이제 사용자가 선택해서 쓰면 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를 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요즘 최근에 쓰고 있는 트렌드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또 쓰고 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혹시 여러분 분야에서 필요하면 그거에 대한 시스템을 구성을 해서 써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 내용에서는 이제 웹서버라고 하는 내용이 좀 나와요. 웹서버. 주로 이제 우리가 뭐 익스플로러나 옛날에는 이제 넷스케이프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구글의 크롬이 있을 거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특정 사이트에 접속을 한 다음에 웹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그 호스트 그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호스트를 이제 웹 서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웹브라우저는 이런 웹서버에 접속해서 웹페이지를 읽어오고 하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웹브라우저는 거의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컴퓨터에서 웹브라우저를 열어서 이제 서버에 접속을 해서 거기에 있는 웹페이지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웹페이지가 들어있는 위치의 내용이 이제 서버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를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클라이언트에서는 이제 HTTP라고 하는 그 HTTP를 많이 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HTTP 앞에 자는 거의 쓰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 인위적으로 치지는 않지만, 주로 이제 뭐 www. co.kr 뭐 아니면 ac.kr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브라우저에다가 이제 타이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로 이제 HTTP가 앞에 이제 붙게 됩니다. 그래서 HTTP는 웹 서버에게 문서 파일을 요청하면서 그 웹 서버는 이제 브라우저가 요청한 문서 내용을 찾아가지고 브라우저에다가 문서를 보내고 이제 접속을 끊게 되는데요. 웹브라우저에서 요청을 할 때 요청 헤더를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웹 서버에 이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웹 서버는 그 요청한 이제 헤더를 분석을 해서 응답 헤더를 만든 다음에 데이터를 웹브라우저에게 이제 HTTP 프로토콜을 통해서 전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주로 웹서버의 이제 문자는 이제 우리가 이제 HTML이라는 하이퍼텍스트 메이크업 랭귀지를 사용을 해서 그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혹은 이제 HTML, 그러니까 HTML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 번 정도 뭐 이 HTML 파일은 봤을 거라고 보고요. 이 파일은 문서 중간에 필요한 곳에 미리 정의된 이제 태그를 붙여서 문서 형태를 규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 규약에 의해서 작성된 이제 이런 아스키 코드 형태의 이제 일반화된 텍스트 형태의 문서 파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툴들이 많이 나와서 사실은 툴에다가 이제 그래픽 하듯이 우리가 HTML 문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뭐 스크립트를 또 써서 프로그램 작성하듯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이런 이제 웹 서버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문서 자체를 HTML 문서 자체를 작성하는 거는 방법이 많죠. 여기서는 사실 원론적인 내용만 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HTML의 문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만 이제 언급을 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한 번 정도 공부를 해봐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구성도 하는구나 라고 하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초적인 몇 가지의 이제 문서 표현을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요게 이제 아주 단순한 형태의 HTML 문서를 만들 때는 뭐 이 방법이 편하고요. 그 외에 이제 툴을 써서 하는 경우들은, 툴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개념으로 쓰는 경우들은 그 안에 툴 자체에서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편하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그 보고 있는 그 블루 그 뭐지 그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포맷을 따라서 또 쓰고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요 포맷은 최근에 그래도 계속 쓰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여기서 좀 알고 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웹서버 구동을 위해서는 웹서버와 그 다음에 이제 HTML 문서들이 이제 홈페이지에 존재해야 한다 하고요. 그 다음에 웹서버를 이제 포팅하기 위해서는 이제 HTML 문서들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HTML 구조는 주로 HTML 문서 자체가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이제 보여주고 하기 위한 이제 하이퍼텍스트를 만드는 표준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만들 때 주로 사용되는 언어이기도 하고, 이런 HTML 문서를 일종의 명령어와 같은 태그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태그가 어, 이제 우리 홈페이지를 만드는 이제 블럭이라고 보시면 돼요. 벽돌, 뭐 벽돌 이렇게 벽돌이라고 나오긴 하는데 하나의 블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블럭 하나하나를 쌓아서 하나의 웹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그 HTML에서의 태그는 이제 요 꺾기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열어주고 닫아주는 형태를 취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태그 넣고 그 다음에 안에 내용 넣고 또 태그 넣고 태그로 닫게 되는 이런 이제 포맷을 가지게 되죠.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에 차후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라든가 뭐 CGI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더 추가가 돼서 활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웹페이지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 웹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원격으로 그 시스템을 제어하는 그런 구조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적인 거를 구성을 해서 그 웹서버 보드에다가 요거를 넣어놓게 되면 원격으로 우리가 접속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 그 웹서버에 들어가 있던 웹페이지가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라든가 어디서든 이게 뜨게 되는 거죠. 스마트폰뿐만 아니고 어플로서 제작을 해서 원격으로 접속도 가능하게 이렇게 구성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포맷이죠. HTML, 그 다음에 헤더, 그 다음에 이제 이 헤드는 그냥 설명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시작할 때는 그냥 쓰고요. 끝날 때는 옆에다 역슬래시로 해서 이제 내용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제 가끔 홈페이지 웹페이지 띄운 다음에 그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렇게 누르면 그 웹페이지 소스를 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홈페이지 접속한 다음에 거기다가 홈페이지 접속한 데다가 놓고 우리가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그 소스 보기가 있어요. 소스 보기. 그 소스 보기를 누르면 그 웹페이지에 대한 소스들이 쭉 뜹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HTML 문서의 형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스크립트 형태의 또 다양한 명령들이 이제 포함돼서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툴은 HTML 문서의 포맷을 추가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좀 알아놓는 게 좋죠. 그래서 여기 보면 HTML 시작과 그 다음 HTML 문서가 끝나는 시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헤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헤드 내부에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쓰게 되죠. 타이틀 시작에서부터 타이틀 끝나는 데까지 내용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건 헤드니까 헤드 시작에서 헤드 끝나는 데까지 이렇게 끝난 거죠. 그리고 내용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바디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 중간에다가 이제 본문 내용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바디 끝납니다. 이렇게 끝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과 끝을 항상 태그를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이제 이런 태그들의 의미가 다 있는 거죠. 헤드, 타이틀, 네, 바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이제 우리가 웹페이지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웹페이지의 기본 문서의 형태는 이런 형식으로 취해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쭉 보면 되고요.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확장자가 뭐뭐뭐뭐뭐 점
점 이제 HTML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요. 점 HTM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던 거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HTML 문서의 포맷인 거고요. 참고로 알아놓고, 요즘은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프로그램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이런 문서의 파일 형태가 아닌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구성돼서 이제 스크립트 형태라든가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변해서 나오기 때문에 요 뒤에 있는 확장 제명이 잘 가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냥 이상한 문자로 해서 뒤에 표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 포맷은 이거니까 참고로 좀 알아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HTML 문서는 뭐 그 두 가지 형태의 포맷을 가지고 썼었고요. 여기 나와 있죠? 아까 앞전에 나와 있던 부분 설명이 좀 되어 있고요. 참고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HTML 태그에 이제 펀트들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펀트는 앞에 이렇게 펀트를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웹페이지에 보면 그 글자의 사이즈들이 커지고 작아지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원래는 이제 이렇게 펀트라고 하는 걸 넣어서 펀트 태그를 가지고 글자의 속성을 변화를 줍니다.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사이즈라든가 컬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라든가 페이스는 이제 바탕을 말합니다. 글자에 어떤 건지 보여주는 거고요. 그 글자 속성이죠. 글씨체 모양들. 여기 이제 페이스에 페이스. 그렇게 해서 이제 주로 돼 있었고, 이제 글자 폰트 사이즈도 이제 1에서 7까지 이제 사이즈를 넣어서 하게 됐고, 컬러도 우리가 이제 0에서 255까지 RGB 컬러 중에 컬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성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컬러를 넣어서 이제 본다면 이런 식으로 추가하는 거죠. 폰트 넣고요. 그 폰트에 시작에서부터 끝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폰트로 끝납니다. 이게 이제 이게 또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죠. 항상 중간에 끼워 넣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이즈는 2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지금 컬러 코드로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RGB 코드로 나오고요. 이 RGB 코드는 이제 우리 컬러 밴드 테이블을 보고 이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그 RGB 컬러 자체가 이제 컬러가 들어가 있으니까 요게 지금 앞에 중간 뒤에 두 자리씩 해가지고 컬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렇게 RGB 컬러 표현을 해서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이거는 글씨 속성, 글씨체 모양 이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바탕체도 있고 고딕체도 있고 여러 개 많죠. 그래서 뒤에 있는 이 글자를 이제 그런 형식 포맷을 바꾸겠다. 그리고 폰트 바꿔주고요.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는 것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요 HTML 문서에 대한 거는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배우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나 차후에 이제 웹서버를 구성하거나 할 때 가끔 쓰는 용어들이니까 참고로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저도 이제 제가 HTML 문서를 가지고 작성을 해서 웹페이지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www 로보 ino.com 자, 요 사이트가 지금 제가 이제
HTML 문서만 가지고 지금 현재 아주 심플하게 만든 웹페이지예요. 혹시 여러분 시간 되면 한번 좀 들어가서 구경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소스 보기를 누르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형태들의 포맷이 그 안에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시간 될 때 한 번씩 보도록 하시고요. 그것도 사실은 이제 서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웹 서버에 넣게 되면 이제 차후에 웹을 통해서 접속을 한 다음에 원격으로 제어나 이런 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BAR은 BR 태그는 문서 작성 시 이제 엔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주로. 그래서 엔터 기능을 하는 태그의 종류고요. 그래서 이제 엔터라고 하면은 우리 줄바꾸기 해서 다음 줄로 넘기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자는 이제 P 태그는 문단을 구분할 때 쓰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에 문단과 그 다음에 다음 문단을 구분을 할 때 사용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내용 주석 같은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문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냥 주석입니다. 그 내용이 뭔지를 보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HR은 HR 태그는 문서에 이제 선을 표시할 때 쓰는 겁니다. 문서에 이제 선 같은 거를 그려서 이제 테이블을 만든다든가 뭐 이럴 때 쓰게 됩니다. 그래서 폭, 사이즈, 컬러,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다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센터는 문장 자체를 중앙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디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서 전체에 이제 내용을 블럭으로 지정을 해서 쓰고요. 그 문서 내용에 관련된 내용의 이제 글자라든가 배경색 뭐 이런 것까지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라든가 비지 컬러, 그다음에 백그라운드 뭐 이런 것들 설정할 수 있고 텍스트 속성도 설정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프레임 형태의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H 샵은 제목을 쓸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뒤에 샵 같은 경우는 1에서 6까지 숫자를 선택해서 제목 쓸 때 그러니까 글자가 이제 제일 큰 거,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거 이렇게 이제 의미를 한다. 그래서 샵 부분에 이런 숫자를 넣어가지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문서에 관련된 HTML 태그 형태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밑에 뭐 예제가 나와 있긴 한데요. 그냥 그 우리 에디터 창에서 그냥 타이핑 해가지고 저장을 여러분 우리 확장자명을 뭐뭐뭐뭐점 뭐 HTML 확장자명 이렇게 저장하면 돼요. 이게 하나의 텍스트 파일이에요. 그냥 텍스트 파일.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면 이게 이제 하나의 웹페이지 파일이 되는 거예요. 심플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안에 이제 내용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URL 같은 경우 접속해서 갈 때는 이제 이렇게 넣어주면 내가 원하는 이 URL을 찾아서 들어갈 수 있게도 되죠. 그래서 웹페이지에서 다른 웹페이지로 지나갈 때는 다 이런 식으로 중간에 웹페이지를 연결해서 그 안에다가 포함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또 이렇게 뒤에 내가 이제 몇 초 후에 어느 페이지를 나타나게 설정을 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딱 누르면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좀 있다가 넘어가게 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게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보세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프레임 툴이나 이런 것만 좀 중요한 거니까 그거 위주로 좀 설명을 제가
합니다. 좀 쉬었다가 나가도록 할게요.